안녕하세요. 지수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2포인트나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도 1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다우지수가 260포인트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도 245포인트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6포인트 2% 넘게 상승 마감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내려가지고 1369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122평선 이탈했다가 꼬리를 달았는데 거의 제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태가 엄청나게 불거져가지고 이번에는 바닥을 확신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전에는 확신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엊그저께는 많이 올라가지고 어제 하루 쉬어가는 장세라고 했죠. 오늘 다시 한번 쉬었다가 큰 상승을 보이면서 61평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가지고 22평선을 회복한다면 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번 상승이 좀 중요하다겠죠. 상승 폭이 중요하기 때문에 V자로 바로 종고점까지 오느냐, 돌파하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이번에 바닥 신호는 완전히 나오진 않았어도 지금 3일째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낮에 미국 주식 대체로 상태가 좋아요. 테슬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도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봐야 되고, 이번에 다우지수도 코스피 마냥 이번 상승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점 돌파를 못하면 제 생각에는 박스권을 한동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큰 하락으로 오는 건 아니고, 고점 돌파를 못하면 박스권으로 오고, 그리고 고점 근처도 못 간다 그러면 또 한번 추가 하락 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질 수도 있고, 하여튼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종목을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 한국 석유가 올라갔어요. 원래는 많이 빠져야 되는데 지수는 많이 올라갔어도 금가격이 약간 빠졌지만은 유류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유가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심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아직도 뭐 올라가도 좀 불안한 거죠.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면 심리가 좀 가라앉는데 아직도 심리가 많이 죽어있다는 반증을 보이는 거예요. 한국 석유도 올라갔고 흥구석유도 올라갔고 빠지진 않잖아요. 우리 대성에너지도 오늘 또 올라갔고 좀이라도 올라갔잖아요. 원래는 오늘같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팍 빠져야 되거든요. 첫날만 그냥 확 무너졌지 2차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종고점까지 간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수는 많이 올라갔어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소폭 상승만 한 것 같습니다. 상한가 친 것도 딴 때보다 2개밖에 안 나왔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진 않네요. 한국유전제약도 어제는 올라갔지만 오늘은 5원 50원 내려가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리고 급등주는 오늘도 3% 올라가가지고 3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W는 어제 콜홀딩이 맞다고 했는데 오늘 대응하려고 홀딩을 안 했는데 대응을 오늘 뭐 거의 급상승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뭐 쉬는 장이라 콜도 풋도 오늘은 대응이 없죠.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수익도 없고, 어제 홀딩한 것만 수익이 났네요. 어제 매수한 거 일부 조금 남겨놔봤는데 그것만 수익이 100% 수익이 났습니다. 용돈 정도 오늘 벌었네요. 전부 다 홀딩 했으면 오늘 몇백만 원 수익이 났는데, 역시 그냥 리스크 생각하지 말고 원칙대로 분석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올라갈 때는 풋은 건들지 말라겠죠. 풋은 여러분들이 홀딩해도 안 되고 대응도 그날 하루 하고 말아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 나오면 먹어보려고 고점에 풋 들어갔는데 뭐 조정이 나와야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본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많이 올랐다고 내일 조정이 나올까 해가지고 풋을 홀딩해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뭐 조정 나올 수도 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 때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홀딩해야 된다 할 때 홀딩해야 수익이 납니다. 지수 내려갈 때 풋 홀딩 하라 해가지고 계속 수익이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신이 들 때 홀딩하는 거지,
뭐 반반이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홀딩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상승장에서는 풋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는 게 좋고, 하락장에서는 콜은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변곡점이 나갈 때, 바닥 찍었을 때 제가 풋 가져가다가 이제 콜로만 가져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또 이제 하락 신호가 나오면 이제 풋만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죠. 물려도 콜에 물려야 된다고. 어제 만약에 콜에 물렸어 봐요. 오늘 대박이 났지. 근데 아침 방송에서도 ELW 선물 옵션 대응하는 방법 설명을 해주니까 그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물려도 손해보고 팔면 안 돼요. 오늘도 뭐 손실 보고 손절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방향이 맞으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안 맞으면 거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을 때는 좀 손실 받다 하더라도 홀딩하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ELW는 파생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볼 줄 알아야 된다겠죠. ELW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질문이 계속 와요, 요즘에. ELW는 파생이에요. 주식이 아니고. 주식은 뭐 삼성전자 같이 예를 들어서 현물이잖아요. 회사를 사고 파는 거지만, ELW는 지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지수. 그래서 기간이 만기일이 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이 들어오는 거고, 손실 나면 그냥 다 영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하면 도박이죠. 그리고 난이도는 이 파생이 주식보다 10배는 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육안으로 보면 훨씬 쉬워 보여요, 파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수익률이 콜이 뭐 100%, 130% 뭐 보통 100%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엄청나죠. 그래서 쉬워 보여요. 반대로 이제 뭐 풋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막이 더 나잖아요. 어제 300원짜리가 110원, 어제 40원짜리가 15원, 10원 이렇게 끝나잖아요. 반도막이 더 나요, 하루에 반도막이.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콜이 100% 나왔기 때문에 어제 콜 반, 풋 반 이렇게 샀다면 수익이 나죠. 예를 들어서 콜에서 100만 원 먹었으면 풋에서 한 70만 원 까먹었겠죠. 그러면 30만 원 버는 건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많이 올랐을 때 얘기고, 만약에 지수가 20, 30%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은 콜에서 한 30%, 40% 먹고 풋에서는 반도박이 나요. 그래도 한 50만 원 까먹는 거예요. 콜에서 20, 30만 원 먹고 결국엔 20, 30만 원 까먹는 거죠. 그래서 양매수도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욕심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 주식도 그래서 하는 건데 올라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ELW가 쉬워 보여요. 그래서 큰 돈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ELW는 매일 얘기하지만은 해지를 이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주식에서 버는 거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이 본업이어야 되고, ELW는 부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파생은 ELW하고 선물하고 옵션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ELW예요. ELW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주식하고 같이 한 계좌에서 할 수 있다는 거가 좋고, 그리고 내가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0만 원 다 까먹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요, 내가 투자한 거에. 그렇지만 버는 거는 무한대예요. 버는 거는 내가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도 벌 수 있거든요. 10배도 벌 수 있고 20배도 벌 수 있고 100배도 벌 수 있고. 근데 까먹는 건 그냥 100만 원만 까먹을 수 있어요. 돈은 안 까먹습니다. 더 까먹으려면 돈을 더 충전시켜가지고 또 하면 또 까먹겠죠. 근데 옵션하고 선물은 내가 100만 원 투자했어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쓰면은 1000만 원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이 틀린다 그러면 빚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500만 원 썼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해가지고 500만 원 썼다 그러면 1500만 원 까먹었다. 그러면 500만 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만은 ELW는 그럴 염려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 ELW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ELW는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요. 선물 옵션을 쓸 수가 있어도 그건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신용, 미수, 뭐 스탁론 이런 거 쓰지 말라겠죠. 그런 거 쓰면 하루아침에 깡통이 된다. 깡통만 돼도 괜찮은데 그냥 마이너스,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ELW가 엄청 위험하고 어렵고 해가지고 안 하느냐? ELW는 해야 됩니다. 주식을 하려면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매일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지수 폭락을 해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참가 방패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하락할 때 해지를 사용하지만 개인들은 못한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해지를 ULW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 또 수익을 많이 낸 거예요. 리먼 사태 때도 남들보다 많이 손실 보지 않고. 그래서 공부는 주식을 하려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평상시에는 조금씩 재미로 주식으로 버는 거로 하고, 그리고 지수가 크게 무너질 때 그때 해지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계좌는 지켜야 됩니다. 네, 멤버십 추천주가 많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게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있어야죠. 한두 종목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회원이 몇 명인데.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되는데 어떤 걸 매수하느냐? 일단 급등주는 매수해야죠. 제가 급등주라고 하는 거. 그건 뭐 기다리면 수익은 주니까 손절없고, 우량주 이런 것도 조금 매수해서 한 분당 자기 운영자금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운영자금이 적으신 분은 한두 종목 가지고 하는 게 좋고, 운영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막 서너 종목 가지고 하든지, 운영자금에 맞게 이렇게 하면 돼요. 현금 뭐 일정 부분 해가면서. 제가 우량주라고 하는 옵토투자약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거 대응하면 되고, 또 매수가 항상 오면은 급하게 하지 말고 6천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6천 아래에 가면 매수하면 되고, 또 수익 나면은 10% 이상 나면 절반 매도해보고, 계속 올라가시 또 빠질지 모르니까 절반 들고 있고, 이 급등 크게 나오면 또 수익 챙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급할 것도 없어요. 주식은 뭐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할수록 좋고, 그리고 기다리면 뭐 수익을 줍니다. 내일은 지수가 다시 한번 약간 조정 주든지 쉬어가든지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다면 또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